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이번에 레이 전기차 레이 EV가 출시하면서 정말 인기 폭발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생산이 부족해서 오히려 제대로 살 수 없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경차인데 이렇게 인기야. 아마 여러 가지 이유 있을 겁니다. 사실 근데 공개된 것도 별로 없기도 하잖아요. 주행거리 조금 공개되고 외관 기존 레이랑 똑같을 것 같고. 그런데 왜 이렇게 인기인가? 가격이 아주 잘 나왔다는 평을 듣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존에 이거 에디슨 EV가 내놨던 전기차인데요. 이게 2,900만원이야. 지금 이거 2,700만원짜리 보조금까지 받으면 2,000만원 초반에 살 수 있다는 거니까 이 전기차하고 비교해보세요. 지금 기존에 있었던 단이고 에디슨 EV, 야 이거랑 비교하면은 이 비교가 안 되네. 이거 완전 훌륭한 차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레이 EV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기세를 이어서 캐스퍼도 전기차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캐스퍼 전기차 테스트카를 보면요, 기존 캐스퍼보다 차가 좀 긴 차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니 캐스퍼보다 더 길어지면 그거 경차가 아닌데 그거 괜찮나, 이런 얘기도 하죠. 다른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 지금 이건 껍데기만 캐스퍼고 아이오닉 2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캐스퍼 EV 나온다. 이 얘기에 다들 설레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캐스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경차거든요. 캐스퍼 판매량을 보면요, 한 달에 3,000대 이상씩 꾸준히 파는 경차입니다. 월간 판매량은 거의 10등 안에 항상 들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역시나 가장 큰 문제는 엔진입니다. 이 자연흡기 엔진 같은 경우는 76마력의 4단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변속 충격도 있고 고속으로 올라가면 연비도 크게 나빠져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경차인데 엔진을 더 큰 걸 달 수도 없잖아. 경차는 1000cc로 딱 제한돼 있죠. 터보 붙였는데 터보가 100마력. 이 정도는 돼야 최소한의 주행 감각이 나옵니다. 그래도 역시나 엔진 소리 시끄럽고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숙성이나 출력이나 친환경이나 승차감이나 모든 걸 만족시키는 자동차는 결국에 전기차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캐스퍼 전기차 나온다는 얘기가 얼마 전부터 장작에 군불 지피듯이 계속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나오나? 진짜 나옵니다. 이거 작년에 이미 결정됐고요. GGM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지난번에 캐스퍼 전기차로 생산한다 이러면서 먼저 발표를 해버렸어요. 저희가 그때 영상으로도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조회수 괜찮네요. 캐스퍼 전기차에 대한 영상들 몇 번 나올 때마다 굉장히 관심들이 뜨거웠는데 그때보다 많은 정보, 그리고 위장막 쓴 실제 사진도 있으니까 이것도 함께 보시죠. 앞부분 위장막을 쓴 캐스퍼 EV가 유출됐습니다. 물론 위장막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기존의 캐스퍼 내연기관하고 봤을 때 실루엣은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가만 보니까 방향 지시등이 위쪽에 있죠. 아랫부분에 헤드램프 있는 거, 이것도 똑같고요. 그런데 기존에는 이 헤드램프가 할로겐 램프로만 나왔는데 이제는 LED 램프로 나오는 것 같네요. 우리 회사에 캐스퍼 오너 계시죠? 이재성 PD가 캐스퍼 오너인데 이 할로겐 램프가 너무 어둡다고 해요. 그래서 싸제 LED로 LED 교체를 했습니다. 이거 합법이냐? 합법이죠. 그런데 LED 이왕 그렇게 쉽게 교체할 수 있으면 그냥 순정으로 교체해서 팔지, 이걸 왜 안 해주나 싶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기차가 되면 그만큼 가격도 올라가니까 순정으로 충분히 제공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틈새로 조금 보면요, 여기에 이 차가 전기차라는 걸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릴 부분에 다이내믹 픽셀 라이트를 차의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쭉 이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램프가 쭉 이어져서 이 앞부분을 조금 더 미래적으로 현대의 이 앞부분 일자 램프를 좀 부각시키는 형태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릴 오른쪽 부분에는 충전구가 있네요. 충전구 앞에 있는 거 조금 섭섭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해해 주도록 하죠. 범퍼 하단부에 레이더가 보이고요. 원래 내연기관 모델도 옵션으로 어댑티브 크루즈를 제공하거든요. 레이에는 없지만 캐스퍼에는 있는 거, 그리고 모닝에도 있는데 레이에만 없는 거 어댑티브 크루즈가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레이 EV 이거 넣어줘야죠. 이걸 안 넣어준다는 건 너무 말이 안 돼요. 이게 패키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만들어서 넣어주셔야죠. 이거 좀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레이더 패널이 있는데 이 레이더 패널의 디자인도 굉장히 독특하네요. 여기에 네모로 이렇게 오히려 나 레이더 있어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강조할 일인가? 어쨌든 경쟁사에는 없으니까 우린 있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전에 레이더는 어떻게든 감추는 것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캐스퍼 같은 자동차는 이 레이더가 있는 걸 오히려 부각하는 형태로, 그래서 이 자동차가 그만큼 첨단이라는 걸 강조하는 형태로 바뀐 것 같습니다. 카메라도 전면에 있어서 전면에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360도 서라운드 뷰를 지원할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비춰지는데요. 근데 전면 카메라는 확실히 있는 것 같네요. 전면 카메라가 캐스퍼에 도대체 왜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충전구가 앞에 있잖아. 충전구가 앞에 있으면 주차를 앞으로 해야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요 차들 사이로 어쨌든 집어넣어야 되니까 전면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전면 센서도 필요해요. 보시면 여기에 전면 초음파 센서 구멍이 뽕뽕뽕 나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이 전면 주차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더 쓴 느낌입니다. 자, 살짝 측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측면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휠이 독특하네요. 이거 십자 모양이네. 일단 베뉴 같은 경우에 십자 모양을 그릴에 넣어서 조금 좋은 평가를 받았나요? 약간 나쁜 평가를 받지 않았나? 지역 따라서는 이 십자가를 굉장히 싫어하는 지역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깔끔합니다. 굉장히 깔끔한 휠을 갖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에도 보면 360도 서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아니, 지금 캐스퍼잖아. 캐스퍼 같은 작은 차에 360도가 필요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후면으로 살짝 넘어와서요. 후면 디자인은 기존 내연기관 모델하고 크게 다른 점이 없어 보입니다. 길에서 보면은 저게 내연기관인가 전기차인가 약간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이 살짝 여기서 보이는데요. 여기 위쪽에 보면 원래 캐스퍼가 요 손잡이 부분이 다르게 생겼죠. 손잡이 부분이 일반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요 위에 스마일리 표시 같은 게 있었어요. 이 차를 처음 보면 다들 이거 도대체 뭐예요? 하고 한 번씩 물어봤던 그 스마일리 표시가 없어졌네요. 대신에 이렇게 네모나게 마치 픽셀 같은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체적인 플라스틱 손잡이가 조금 바뀐 걸 볼 수 있네요. 이 밖에도 저희에게 보내주신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 숏칸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을 보면요, 신형 캐스퍼구나 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캐스퍼인데 조금 커요. 캐스퍼가 왜 이렇게 길어? 캐스퍼 리무진이야? 뭐 이런 걸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차는 캐스퍼 전기차는 아닐 것 같고요. 캐스퍼의 뮤를 이용해서 이게 캐스퍼가 아니라 다른 차를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현대의 신형 소형차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 상태라면 내년에 나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너무 많은 부분이 노출돼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노출돼 있다는 건 이 부분은 봐도 나는 상관없어 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노출돼 있는 부분이 캐스퍼 그 자체거든요. 그러면은 캐스퍼 부분은 노출돼도 상관없는 이유를 보면 캐스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캐스퍼의 형태를 띠고 있는 다른 자동차다. 아마도 캐스퍼하고 정말 많은 부품을 공유하는 그런 자동차라고 하면 이게 아이오닉 2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돼요. 현대차 유럽법인에서 뜬금없이 이런 렌더링을 공개했는데요, 요렇게 된 차가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렌더링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요게 아이오닉 2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차는 그 아이오닉 2가 되기 위한 기반 차량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면 이런 차를 준비하느냐? 전기차가 어마어마하게 주행거리가 길어야 된다. 뭐 300km, 400km, 500km 이걸 계속 경쟁해서 1000km 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런 식으로 가지 않고요. 전기차가 한 400km 정도 되고서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만족감을 주고 나면 제가 400km로 전기차를 타보니까 뭐 400km까지 필요 없네 라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400km 충전 100% 하고서 그거 바닥까지 써본 적이 저만 해도 별로 없거든요. 그 절반만 배터리를 실을 수 있어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반 크기의 배터리, 절반 가격의 자동차, 이렇게 반값 전기차를 내놓는 게 당연한 수순이거든요. 이 반값 전기차를 내놓게 되면은 당연히 배터리 용량도 적기 때문에 그만큼 환경 파괴도 덜 할 수 있고요. 전기 충전 양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더 친환경적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볼륨을 차지할 수 있는 자동차는 이렇게 작은 전기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아이오닉2는 어떤 차가 될 것이냐? 차는 굉장히 작은 차가 되겠죠. 그러니까 캐스퍼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차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차예요. 레이 EV 같은 차가 경쟁 모델 중 하나일 텐데 레이 EV는 주행거리가 205km 정도 나왔거든요. 캐스퍼 EV도 사실 거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오닉2가 나오게 되면 적어도 레이나 캐스퍼보다는 훨씬 더 압도적으로 높은 주행거리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주행거리는 당연히 300km를 넘어야 될 겁니다. LFP 배터리를 쓰지 않고 NCM 배터리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조금 더 받아야 되겠죠. 차체는 그만큼 더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간, 이 경차는 어쩔 수 없이 실내 공간이 작다라는 그런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경차보다는 한 단계 더 큰 자동차로 그렇게 나와줄 수 있을 걸로 기대돼요. 디자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렌더링만 봤을 때는 굉장히 스타일이 좋고 예쁜 자동차
자동차로 이렇게 디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캐스퍼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더 길어졌으니까 배터리 용량도 최소한 40kWh 이상은 들어갈 것 같고 충분한 주행거리 확보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되네요. 캐스퍼 EV 그리고 아이오닉 2 아마도 어떤 차가 될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레이 EV하고 굉장히 비슷한 차가 될 거라는 건 분명하죠. 특히 보그워너에서 IDM 146이라고 하는 통합 구동 모듈 시스템을 여기다 장착을 하게 되는데 그 모터하고 인버터를 다 여기 사와서 레이 EV, 캐스퍼 EV, 아이오닉 2에 다 들어가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물론 현대차나 기아는 이 회사별로 공급선을 달리하는 걸로 유명하죠. 저쪽하고 우린 같은 거 안 할래.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어떤 업체가 할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있네요. 여기 보니까 배터리 쪽에 이 표시된 게 있어요. PHC 발레오라고 있네요. 배터리 팩은 평화 발레오가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 아래쪽에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에 AXEV라고 써있네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를 이게 지금 밑에 막 용접돼 있거든요. 용접돼 있는 차량인 거 봐서는 이게 뮬인 게 분명한데 이 평화 발레오에서 이 배터리 팩을 그대로 가져다가 붙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차에 원래 들어가는 배터리가 아니라 이거 레이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다 붙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럼 평화 발레오가 배터리까지 만드냐?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배터리 팩만 셀은 CATL 배터리를 갖고 오죠. 그걸 패키징하는 회사가 지금 평화 발레오가 지금 하고 있네요. 이거 출력이 얼마나 될까? 아마도 레이 전기차의 최고 출력 87마력 정도인데 그것하고 큰 차이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최대 토크는 15kg/m 정도로 뭐 레이 EV하고 비슷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CATL이 만든 LFP 배터리 35.2kWh 배터리 팩이 들어갑니다. 레이 EV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러면 이 차 도대체 캐스퍼 EV는 언제 나올까? 지금 위장막을 쓰고 있는 거 봐서는 다 만들었어요. 그냥 이대로 팔면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양산 생산을 양산 공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연구소에서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산 공장에서 생산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됐느냐? 올 하반기에 GGM 전기차 생산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차 생산 인력이 들어올 때까지 그리고 또 익숙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 올해 안에는 안 되죠. 내년에 출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 될까? 레이 EV는 깡통이 2,775만원이에요. 풀옵션도 3,080만원입니다. 그러면 캐스퍼는 레이 EV보다 조금씩 비싸니까 아마도 깡통에서 2천만원 후반대, 풀옵션에서 3천만원 중반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네요. 지금까지 캐스퍼 EV 그리고 아이오닉 2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크고 멋진 자동차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아이오닉 2는 이 렌더링만 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레이 EV도 굉장히 멋진 차입니다. 그런데 캐스퍼도 만만치 않은 아주 좋은 자동차로, 그리고 아이오닉 2도 여기 질세라 아주 가성비 뛰어난 전기차로 나오게 될 텐데 드디어 전기차가 소수의 이 사치품 같은 느낌에서 벗어나서 이제 대중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원하면 누구나 살 수 있는 자동차로 변해가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전 어디 써야 되죠? 이런 차들을 만나면? 이제 충전할 데가 없어진다? 그렇죠. 충전할 때 더 많아져야죠. 지금 충전할 데가 너무 없어. 아니 이렇게까지 충전소가 없을 수가 있나? 집집마다 다 있어야죠. 아파트마다 그냥 충전소가 남아 돌아서 그냥 세우는 데마다 다 충전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